안녕하십니까. 49강 ITQ 엑셀 제2작업, 제3작업 복습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init 함수, second 함수, now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함수들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3가지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제2작업, 제3작업 내용 복습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함수 학습에 들어가서 미닛 함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까요? 미닛이라는 거는 영어로 분이라는 얘기죠. 시간의 분이라고 나와 있죠. 몇 분, 뭐 30분, 12분, 뭐 7시 17분 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분이에요. 분이라는 함수는 미닛이라는 함수는 자, 셀 안에 시간에서 분을 뽑아서 표현을 해줍니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시간이 있는 셀이 인수로 오거나 또는 셀 주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셀, 시간이 오게 되거나 또는 셀의 주소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예시에 따르면 추출되는 값은 뭘까요? 여기에서 시간은 분은 45분이니까 9시 45분 10초죠. 그래서 45라는 숫자가 값으로 추출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A3이라는 인수가 오게 되면 A3 안에 있는 이 A3 안에 있는 셀의 값 중에서 분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3이라는 셀 안에 15시 40분 25초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서 미닛 함수를 썼으니까 40분이 뽑혀지겠죠. 그래서 값은 40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닛 함수로 시간에서 분을 표현하는 함수, 미닛 함수가 있고요. 자, 세컨드 함수라고 찾아볼까요? 세컨드는 영어로 자, 세컨드 였습니다. 자, 세컨드라는 값은 초, 시간에서 몇 초, 뭐 12초, 32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초예요.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분은 아까 미닛이었다면 초는 세컨이에요. 초를 세컨드를 쓰게 되면 몇 초인지 그 초에 대한 함수 값을 뽑아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세컨드라고 나와 있죠. 자, 세컨드 함수 다음에 인수로서 시간이 있는 셀 또는 셀 주소가 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7시 50분 23초라고 하는 시간이 왔죠. 이 시간에서 세컨드 함수명으로 왔으니까 여기에서 함수 초에 해당하는 7시 50분 23초에 해당하는 23이 값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D3이라고 하는 셀 주소가 인수로 오게 되었는데 D3 안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21시 26분 22초라고 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함수는 뭐예요? 세컨드 함수죠. 세컨드는 초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22초에 해당하는 값 22가 나타날 겁니다. 자, 아직 now 함수에 대해 배우지 않았는데 함수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형식을 쓸 수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econd라고 하는 함수 안에 함수명으로 now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now 함수 배워볼까요? now 함수는 컴퓨터상에 여기 보시면 컴퓨터상에 now라는 함수가 쓸 수 있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현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이렇게 써요. 사용 예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죠? 자, 뭐랑 같아요?
전에 배웠던 함수인데요. today 함수 한번 볼까요? 자, today 함수도 보시면 시스템에서 현재 날짜를 표현하는 함수가 today 함수였어요. 그죠? 자, today 함수의 사용 형식과 사용 예시 똑같았죠. 우리가 지금 방금 본 now라는 함수를 보시면 now 함수도 똑같이 사용 형식이 사용 예시와 똑같죠. 이거 그 자체를 여기 엑셀 프로그램에서 셀 안에 now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엔터를 쳐보면 자, 지금 시각에 해당하는 시각과 날짜를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now 함수라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w 함수는 이렇게 쓰이고요. 자, 만약에 today 함수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함수명 써볼까요? today 쓰고 괄호 안에 인수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죠? 자, 엔터 쳐보면 네,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today,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값들만 추출이 되었고 now 함수를 쓰게 되면 현재 시스템상의 날짜와 더불어서 시간까지 추출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해놓은 건데. 그래서 함수학습은 금일 배우실 함수는 분에 해당하는 미닛 함수, 초에 해당하는 세컨드 함수, 현재 시스템과 날짜를 추출해주는 now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제가 문제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간단한 문제예요. 조금 제가 만졌던 게 방금 지워졌는데요. 여기다가 네, 세컨드 미닛 함수 가져갈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미닛 함수 먼저 풀어볼까요? 어떠한 함수식을 써서 그 값이 25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지금 미닛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미닛 함수를 이용해서 값이 25가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항상 등호 먼저 시작하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계신 미닛 입력할게요. 미닛 입력하고 함수의 인수로서 시간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인수로서 20시 15분 46초라고 할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서 함수 완성을 해주면 자, 지금 미닛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미닛은 분에 해당하니까 25가 추출이 될 거예요. 자, 여기 함수가 지금 시각에 대한 함수죠. 인수로서 시간이 왔죠.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결과를 25로 추출을 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설정한 시간에서 15를 25로 바꿔주면 네, 분에 해당하는 25가 추출이 될 거예요. 자,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15라는 숫자가 나타날 건데 15분이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25를 나타내 달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25로 바꿔서 엔터를 쳐보면 그렇죠. 25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미닛 함수 분에 해당하는 25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있는 결과값 45를 뽑아내고 싶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셀을 활용해서 45를 뽑아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자, 셀 주소 안에 시간이 왔으니까 인수로 이런 식으로 셀을 넣지 않아 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넣지 않고 셀 주소를 넣어도 되겠네요. 자, 셀 주소를 넣어서 45를 추출해 볼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45를 추출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미닛 함수를 이용해서 인수로서 셀 주소가 올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셀 주소로 A열 5행 클릭하게 되면 인수로 A열 5행 들어가게 됩니다. 자, A열 5행을 살펴보면 20시 45분 20초니까 분에 해당하는 45가 출력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열의 5행 엔터 쳐보면 네, 아이고 이걸 삭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미닛 원래 방금 오류가 왜 났냐면요. 원래 이 자리에 셀이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옮기고 이 자리에다 다시 작성을 했더니 이렇게 00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류가 떴어요. 그래서 다시 셀을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 미닛 안에 40 A열 5행이라고 하는 셀을 넣었어요. 셀 주소를 넣었고 이 셀 주소를 따라가서 A열 5행을 확인해 보니까 자, A열 5행 안에 20시 45분 20초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수는 45인데 미닛 함수를 이용해서 분에 해당하는 45를 추출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열 5행에 해당하는 셀 주소를 넣게 되면 엔터, 자, 45가 출력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함수식 미닛 함수로 셀 주소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들어있는 셀이 직접 올 수도 있다. 자, 세컨드 함수 구해볼까요? 세컨드 함수. 이것도 이렇게. 네, 세컨드 함수로서 값 구해볼게요. 세컨드 함수는 자, 두 번째 세컨드 함수는 뭐였죠? 초를 구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세컨드 입력하시고 초에 해당하는 30초를 시각으로 시간이 들어가 있는 셀 안에다가 초를 30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시간을 임의로 아무거나 들어볼게요. 자, 13시 17분 04초.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세컨드라고 했으니까 초에 해당하는 시각 4가 추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4가 추출되나 볼까요? 엔터. 그렇죠. 04니까 4가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30이 나타나도록 해달라라고 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세컨드 함수에서 초 30초로 설정을 하게 되면 값은 그렇죠. 3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4라고 있는 이 초를 30으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렇죠. 결과값에 있는 30이라는 숫자와 동일하게 함수식에서도 30이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식 확인해 보시면 세컨드라는 초를 구하는 함수식 안에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 30을 넣으면 값은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결과값을 여기에 있는 셀을 이용해서 20을 뽑아내고 싶다. 지금 우리는 세컨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자, 함수 작성하실 때는 항상 는으로 시작하고 세컨드라고 해서 함수명 입력해야겠죠? 함수명 입력하고 그 다음에 셀 주소를 이용을 할 거니까 이 셀을 클릭하게 해주면 A열 5행에 해당하는 인수가 들어갈 거예요.
자, 셀 주소 안에 들어간 값을 보고 값이 출력되겠죠. 자, AR 오행을 보게 되면 20시 45분 20초니까 세컨드, 초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죠. 자, 초에 해당하는 값 20이네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초에 해당하는 값 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과값의 20과 함수식의 20 똑같죠? 그래서 세컨드 함수하고 미닛 함수하고 지금 형태가 똑같았어요. 동일하게 자, 함수명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수로서 셀 주소가 오거나 또는 시간이 들어간다. 시간이 들어갈 때는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양옆을 쌍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now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now 함수는 아까 엑셀 파일에서 했던 바와 똑같이 현재 시각과 날짜를 현재 날짜와 시각을 표현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식으로 결과값을 이렇게 뽑아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그렇죠. 형식 그대로 now 입력해 주시면 돼요. now 괄호 안에 닫고 엔터. 그러면 결과에 있는 값과 함수식으로 표현된 값이 똑같죠. 현재 날짜와 지금의 시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now 함수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예를 들어서 today 함수도 한번 배워볼게요. today 함수는 2021년 07월 021 자,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이거는 이 셀은 제가 함수식을 이용해서 추출된 값이 아니라 직접 2021 빼기 07 빼기 02라고 입력을 따로 해준 거예요. 이거를 입력을 따로 하지 않고 함수식을 써서 추출을 하려면 그렇죠. 아까 알려드린 today 함수였죠. today 함수를 이렇게 넣어서 엔터 치게 되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2021년 7월 2일 뽑아져 나왔네요. 그래서 now 함수하고 today 함수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학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minute, 분, 세컨드, 초, now, 현재 시각, 현재 날짜와 시각 이렇게 세 가지 함수 배워봤고요. 자, 이거 닫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보여드리면 크리스마스에서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화 복습했죠. 자, 보시면 제1작업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먼저 정렬을 해줘야 되죠. 정렬해준 다음에 관람 등급의 개수, 관람료의 평균 구하고 그리고 윤곽 지우기까지 한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죠? 여기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2작업하고 제3작업까지 복습을 해볼 건데 지금까지 했던 이 복습 자료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제로 만들어진 제1작업 데이터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공연 예매 현황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 3작업까지 복습을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데이터는 닫고 자, 출판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2작업, 3작업 복습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출판사라는 데이터는 제가 카톡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거니까 이 파일로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2작업에서 자료 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자, 2작업에서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자, 보시면 이런 값으로 나타나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이만큼의 셀을 병합하고 이거 입력해. 그런 다음에 이 값을 평균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용할 함수는 daverage 함수네요. daverage 함수 저희가 공부했었죠?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가격을 구했으면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목표값 찾기. 자, 두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출판사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 1,500원, 1,500이 되려면 골드피쉬의 구입, 어떠한 특정 자료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목표값 찾는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라고 해서 어떠한 자료의 값이 3 이상이면서 어떠한 품목이 뭐가 아닌 데이터만 추출을 하여라. 자, 이거는 1작업에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거기에 한해서 나온 자료를 뽑아내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복사 위치, 조건 위치 확인해서 각각 데이터 넣어주면 완성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은 저희가 다 완성된 화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복습하는 02, 오늘 날짜 7월 0일 출판사라는 데이터 보내드릴 거예요. 이 엑셀 파일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보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작업에서 제2작업에 해당하는 문제 뽑아올게요. 문제 복사해서 제2작업 파일에다가 붙여넣고 위치 조절 좀 해줄게요. 자, 문제 보시면 제2작업이죠. 제2작업 목표값 찾기 필터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B열 11셀부터 G열 11셀을 병합하여 조건 여기 보시기 전에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네, 여기까지 보셔야 되죠. 자, 보시면 조건 먼저 보셔야 되죠.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 목표값 찾기 필터를 할 것인지 그 자료를 먼저 가져다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되겠죠. 자, 제1작업 시트에서 B열 4행부터 H열 12행 영역을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C 복사해서 제3작업으로 와서 자, 다시 제2작업이 아니라 제3작업. 제3작업이 아니라 제2작업이 맞죠. 자,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B2 셀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을 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B열 제1작업 시트의 B열 4행부터 H열 12행 영역 자, 한번 해보러 갈게요. 제1작업 시트 누르고 B열 4행부터 관리 코드 셀이네요. 관리 코드 셀부터 H열 11행 셀까지. G열이었나? 다시 볼까요? 이 작업. H열 12행 영역 맞네요. H열 12행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B열 4행부터 H열 12행 셀까지 이만큼의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 셀의 맨 마지막 만원 가격까지 선택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복사를 해야 되죠. 복사 단축키 그렇죠. 컨트롤 C입니다. 자, 컨트롤 C 눌렀어요. 컨트롤 C 누르니까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임시 공간에 복사된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점점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사하셨으면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셨으면 제2작업으로 오셔서 제2작업 셀에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B2 셀에 붙여넣기 하시려면 홈 탭으로 먼저 갈게요. 홈 탭에 붙여넣기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할 거예요. 붙여넣기 클릭. 자, 붙여넣기 클릭하면 바로가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쁘게 붙여넣기 하는 방법 있었죠. 그렇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어떤 것을 선택하여 붙여 넣으시겠습니까? 묻고 있죠. 저희는 열너비 선택해서 붙여넣고 있었어요. 자, 열너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확인 누르면 열너비만큼 열너비를 제가 안 했네요. 다시. 열너비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내가 붙여넣을 공간만큼 자동으로 너비 조절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앞에 1작업에서 복사했던 내용의 너비와 동일하게 제2작업에 붙여넣은 자료의 데이터도 너비가 예쁘게 정렬이 돼서 붙여 넣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1작업 시트에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했고 다시 2작업 시트로 와서 B2 셀부터 붙여넣기 했고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나와 있죠? 자, 제일 먼저 목표값 찾기. 그 다음 고급 필터 과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B11셀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이러한 텍스트를 입력을 한 후에 그리고 H11셀에다가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하여라. 이 평균을 구하는 문제는 dAverage 함수를 이용하고 테두리 작업해라. 가운데 맞춤으로 해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 문제 한번 해볼게요. 맨 먼저 B열 11셀을 병합해야겠죠.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 자,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 병합하여서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 선택은 되었는데 각각 셀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병합해서 하나로 가운데 맞춤으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 긴 너비의 행들이 있었는데 이 행에서 한 칸 한 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전체 한 칸으로 보기 위해서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그래서 아까 너비가 이렇게 이쁘게 나뉘어 있었지만 각각 다른 칸들이었던 이 11행이 한 행으로 합쳐졌습니다. 병합 처리가 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러한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입력하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여러분은 직접 쓰셔야 돼요. 저는 붙여 넣기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텍스트 직접 쓰세요. 자, 여기까지 입력 완료됐어요.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입력 완료되었고, 자, HR 11셀에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문제, The Average를 통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함수학습에서 배웠던 The Average 한 번 더 공부해 볼까요? The Average 찾았습니다. 자, The Average 조건에 맞는 셀들의 평균을 구한다. 자, 그래서 형식이 영역, 열 번호, 조건 범위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냥 average였다면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되었을 건데 the average라고 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그 함수를 해결하는 the average 함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the average의 사용 형태 한번 보시고요. 이거 그따가 쓸 거니까 확인하시고, 자, 엑셀 파일로 돌아와서 자, 입력 완료했죠. H11셀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한다. The average 함수 써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에 D 등호 입력하고 The average 입력해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인수로 뭐가 와요? 첫 번째 인수로 아까 뭐가 왔었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왔어요. 전체적인 데이터의 영역을 줄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전체적인 영역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이 먼저 B열 2행부터 HR 10행까지의 영역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 필드를 넣을 차례예요. 자, 필드를 보시면 필드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 줄이 필드라고 했죠. 필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필드는 어떤 항목인가요? 자, 문제를 보시면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니까 라임 출판사를 찾아야겠네요. 라임 출판사. 자, 보시면 출판사가 라임이 여기 있어요. 1개, 2개,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열은 그렇죠. 라임 출판사에 해당하는 여기 F2가 되겠네요. F2 셀 주소로 하면 F2가 되고, 자, 전체적으로 숫자로 셀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렇죠.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 5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해당하는 열은 5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F2 대신에 5라는 숫자를 입력해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리테리아 부분에 뭐가 오죠? 그렇죠. 조건 범위가 오죠. 조건 범위는 보시면 자,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에요. 전체 평균. 예, 여러분, 제가 잘못 안내 드린 게 있는데 여기 5열이라고 하는 출판사 부분은 조건으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전체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11셀에 구해야 되는 값은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니까 구입 가격이 열 영역으로 필드 번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필드 영역으로. 그래서 구입 가격을 찾아보면 여기 있죠? 구입 가격 H2열 H2라고 하는 이 셀
HE라고 하는 이 셀이 두 번째 인수, 필드 영역의 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쉼표 해주고 세 번째 인수로는 자, 조건이 들어가게 되죠.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라임 출판사예요. 라임 출판사의 모든 책들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특정 자료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할 거니까 세 번째 인수로는 라임 출판사 F열 2행부터 F열 3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인수 확인해 주세요. 자, 엔터 눌러보면 엔터 그러면 10,000원이라고 나왔네요. 10,000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했으니까 테두리 문제 해주고 가운데 정렬.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디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10,000원이라고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테두리 설정해주고 가운데 맞춤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 보시면 라임 출판사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문제니까 조건이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니까 전체 평균 에버리지.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D가 붙어서 D 에버리지 함수가 온 거고요. 자,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으로 10,000원이 들어갔어요. 이 셀이 잘못 들어갔네. D 에버리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코드 셀부터 H열 10행 셀까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 필드로 와야 되는 것은 그렇죠.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구입 가격이 두 번째 필드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인수로 오게 돼요. 자, 세 번째는 크리테리어라고 해서 조건 범위가 오게 되었죠. 조건 범위는 뭐예요? 누구의 구입 가격이에요? 라임 출판사의 구입 가격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라임이 됩니다. 출판사 라임 선택해 주시고 괄호 닫아서 엔터 쳐보면 값은 10,000원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라임 출판사 목표 가격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자, 말씀을 먼저 드리면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주간 이수진 선생님께서 복습 과정을 진행하실 건데 여러분께서 엑셀 프로그램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모의고사 진행보다는 모의고사 진행하면 좋아요. 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베테랑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실 건데 여러분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복습 작업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7월 다음 주 5일부터 다다음 주 16일까지는 이수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7월 16일 이후 7월 19일부터는 다시 제가 와서 이 목표값 찾기부터 다시 복습을 할 거니까 네, 그때 다시 한번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 과정도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자료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2주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에 뵐게요.